네, 안녕하세요. 손프망입니다. 네, 요즘 보면 부동산도 정보가 엄청 많아졌는데 그 정보를 제대로 해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잘 없습니다. 심지어 그 정보를 생산해내는 분들도 그 분석하는 방법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찍어내다만 보니까 컨텐츠만 찍어내다 보니까 정말 잘못된 해석 방법들이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정보를 보고도 해석을 잘못하면 완전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중에 사실은 거래량이라는 데이터가 해석이 잘못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왜 잘못되면 안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한번 짚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부동산 데이터를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하나 뽑아라고 하면 저는 다른 외부적인 변수 말고 뭐 금리나 이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변수 말고 사실 거래량을 뽑습니다. 거래량을 왜 뽑냐 하면 그러면은 그게 왜 거래량이 부동산 가격에 왜 중요한가? 그 중요하다는 기준이 뭔가? 그것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중요하다는 기준이 있으려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이게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거죠. 그거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입증하는 방법은 과거와의 거래량과 가격의 상관관계를 보면 됩니다. 근데 그 거래량이라는 게 가격보다 늦게 움직이는 통계라면 사실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후행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지금 이게 서울 데이터인데요. 서울의 파란색이 서울의 KB 부동산 매매 가격 지수의 증감률입니다. 그래서 이걸 추세를 잘 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6구간을 이동 평균을 적용한 거고, 빨간색은 매매 거래량입니다. 서울의 매매 거래량이죠. 빨간색은 서울의 매매 거래량을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거의 상관관계가 되게 높죠. 내릴 때 내리고 오를 때 오르고 오를 때 오르고. 근데 보시면 어때요? 항상 이 빨간색인 거래량이 먼저 움직입니다. 빨간색인 거래량이 먼저 움직이고 그 이후에 가격이 뒤늦게 따라 움직이죠. 이때도 반등 시점에도 22년 11월에 거래량이 먼저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시작했고 그 이후에 가격이 움직이는 거는 4, 5개월 후인 23년 4월에 가격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거래량이 되게 가격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고 그리고 선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잘못 해석하실 수 있는 게 보면 거래량은 이렇게 변동폭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계속 갈 것이냐 그렇게 해석하시기보다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거래량이라는 거는 또 계절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되는 달이 있고 거래가 잘 안 되는 비성수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은 추세를 조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월별의 추세를 보시기보다는 저는 이래서 분기별로 거래량을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분기별 거래량 추세를 보시거나 조금 더 추세를 보시려면 반기별로 보면 확실히 이렇게 추세가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22년 말에 보시면 추세가 바뀌었다는 거, 서울의 거래량 추세가 바뀌어서 상승 구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보면 이렇게 거래량이랑 자, 그래서 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뭐냐, 거래량은 그래서 해석을 제대로 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가격이랑 엄청 상관관계가 크고 선행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찍는 이유가 뭐냐 하면 토지거래 허가가 생겼어요. 토지거래 허가. 근데 물론 서울 수도권 위주이긴 하지만 보시면 잠시만요. 자,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가 이렇게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어떤 문제가 생긴지 한번 볼게요. 허가 신청을 합니다. 허가 신청을 하는데 구청에 서류를 접수해요. 이제 이때는 이제 가계약을 하고 이 사람이랑 매수자랑 매도자가 만나서 가계약을 하고 그거를 이렇게 신청을 얼마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내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 허가 처리하는데 법적으로 15일 이내에 허가 처리를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에 신고를 하고 여기서 15일이 걸립니다. 15일이. 그죠? 15일 이내겠지만. 그리고 이제 계약 승인 떨어졌습니다. 이제 부동산 소장님한테 이야기하겠죠. 그럼 부동산 소장님이 이제 매수자랑 매도자랑 약속 날짜를 잡아서 정식 계약을 맺겠죠. 그런 과정에서도 뭐 바로 다음 날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 과정에서 일주일 정도의 이런 약속 시간을 잡고 이런 것들 때문에 통상 일주일 이내로 또 걸립니다. 시간이. 그리고 나서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계약하고 실거래 신고를 바로 하잖아요. 그러면 30일 이내로 실거래 신고를 하는 게 의무였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법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허가 승인 이후에 30일 이후에요. 30일 이후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45일에서 2달, 길게는 2달 가까이 실거래 신고가 늦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런 이제 토지거래 허가의 승인 신청을 얼마나 했느냐로 그 거래량이 신고되는 게 워낙 요즘은 늦다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 경우에 그렇게 이런 구역들은 이렇게 해서 거래량이 그만큼 중요한 데이터고 거래량이 그런 접수 건수를 빨리 보기 위해서 토지 신청 건수를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것도 이 시차 문제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왜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접수를 보는지. 근데 거래량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토지거래 허가 신청도 결국엔 거래량 통계인 거고, 그죠? 그런데 잘못 해석하는 게 뭐냐 하면, 자, 이거 보시면은 이제 정말 좋은 이제 플랫폼인데 많은 분들이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요지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많이 산 단지 뭐 이런 이제 개념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이런 이슈들을 되게 많이 좋아하죠. 그래서 많이 산 단지라는 게 결국 어떻게 짓게 되냐면 거래가 많이 된 아파트 위주로 이렇게 짓게가 됩니다. 그죠? 예. 근데 보면 거래가 많이 된다는 거는 그렇게 건수로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이 아파트가 거래가 잘 된다. 거래가 잘 안 된다. 그렇게 보려면 차라리 거래량 건수로 보면 오류가 있습니다. 어떤 오류가 있냐면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상위에 있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대단지일 거예요. 보시면 단지수가 이렇게 나오겠지만 1400세대죠. 이 두 번째 아파트도 보시면 1300세대죠.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거래 세대수가 작은 아파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70세대죠. 293세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래가 잘 되는 아파트라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10,000세대, 1000세대면 거래량이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건수로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개념이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로 보면 한 단계 내려서 아파트로 보면 그렇지만 지역으로 보면 어떨까요? 거래량으로 보더라도 지역으로 보더라도 똑같아요. 그 지역에 세대수가 많은 지역, 인구가 많고 세대수가 많은 지역은 거래 건수가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거래가 잘 된다 이렇게 잘못 분석하는 컨텐츠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얼추 비슷하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제 이게 제가 시군구별로 세대수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관악구는 이제 아파트 세대수가 아니고 전체 인구 세대수입니다. 이 보면 29만이에요. 근데 용산구는 10만이에요. 종로구는 7만밖에 안 돼요. 중구는 6만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세대수 차이가 많이 몇 배씩 나는데 이거를 거래량, 토지거래 허가 건수 건수로만 단순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관악, 송파, 강서, 광남, 강동, 노원 이런 지역들이 계속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뭐 최근에 이제 노원구가 토지거래 허가 접수 건수가 되게 많았는데 그럼 이런 곳이 엄청나게 지금 뜨겁구나. 잘못 해석한다는 거예요. 잘못 해석한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보완하려면 잘못 해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이것들을 그래서 그 지역에 무슨 얘기냐면 비교를 하시더라도 해당 지역이 전월 대비해서 얼마나 거래량이 늘었느냐 라고 보시거나 차라리 이렇게 건수로 보더라도 노원구가 이건 전주 대비입니다. 더 빨리 흐름을 보기 위해서 전주 대비를 하는데 전주 대비해서 노원구가 11건이 실제로 줄었구나. 이렇게 같은 지역의 같은 비교 기준으로 맞추고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니라면 이제 이것도 이제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똑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증가율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 지역의 증가율, 이 지역의 증가율, 전월 대비 증가율로 본다면 똑같은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근데 오류가 하나 증가율로 보더라도 오류가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구 같은 경우 보면 72%가 상승했습니다. 근데 그죠? 근데 건수로 보면 어때요? 13건밖에 안 돼요.
13건밖에 증가 안 됐습니다. 보시면 중구로 이렇게 볼게요. 중구가 18건에서 31건으로. 이제 중구 자체가 아파트도 그렇게 없고 주택이 그렇게 많이 없는, 거래가 잘 안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건수 증가율로 보면 건수가 되게 낮은데도 조금만 거래가 많이 돼도 이렇게 증가율로 보면 많이 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같이 봐야 돼요. 일반적으로 증가율로 보되 이렇게 너무 많이 튀는 지역에 대해서는 증감수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지역이 이 지역별로 어느 정도 세대수가 있고 거래량이 원래 난다는 그런 것들을 아시고 있으면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증가율만 보시면 중구는 인구 이렇게 마우스 올려보면 원래 작은데 이번에 조금 튀었구나, 그렇게 이제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 관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토지거래 허가 접수나 거래량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원천적으로 보는 이유가, 원천적으로 왜 보는 겁니다.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최근에 어디가 지금 거래가 활발하고 거래가 활발하냐, 거래가 활발하냐를 보는 이유가 뭐다? 결국 이 지역이 지금 다시 상승 흐름으로 강하게 올라오는가,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본다는 이유는 최근의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냐, 최근에 토지거래 허가 건수가 증가하고 최근에 거래량이 올라오고 있는 지역, 예전에 많았다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최근에 어디가 이렇게 핫해지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사실은 이제 이런 지역별로 보시려고 한다면 이렇게 어디가 상급지가, 제가 이걸 묶었습니다. 그래서 KB 데이터의 평단가 기준으로 이렇게 지역을 5등분을 했어요. 가격을 기준으로. 이렇게 가격을 기준으로 5등분 하니까 어때요? 결국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죠? 단지수들이 많아집니다. 25%, 여기 이제 하위 20%, 20%, 20%, 20%, 상위 20% 구간이죠. 강남, 서초 두 개만 남고 나머지 지역들 이렇게 가격 순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상급지가 움직이느냐 아니면 아랫지역이 움직이느냐를 이렇게 묶어서 보면 명확하게 보이겠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수로 이렇게 본다면, 건수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아랫지역에 있는 지역들이, 왜냐하면 모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전체적으로 시점을 다 맞추고 건수 베이스가 아니라 상승률, 흐름의 세기, 그 시점 대비해서 얼마나 많이 오르나는 시점으로 이렇게 지수로 변환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보면 이제 이 기준 시점을 바꿀 수 있는데, 디폴트로 최근, 예를 들면 뭐 최근 흐름을 보기 위한 거니까 최근 4주 전, 한 달 전 흐름으로 이렇게 바꿔봐도 지금 어떻습니까? 1급지 강남 서초 위주로 거래량이, 토지거래 허가가 접수되는 흐름이 이렇게 아직까지 제일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시점을 뒤로 늦춰보면은 이제 실제로 2급지나 3급지들이 이렇게 점점 1급지가 조금 이제 주춤해지고 2급지, 3급지가 올라온다는 흐름들도 점점 최근으로 바꿔가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였냐면, 해석을 잘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거래량 데이터를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 근데 거래량이라는 게 그만큼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이 토지거래 허가라는 절차가 나옴으로 인해서 거래량의 시차가 문제로 또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고 해서, 제가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본 분들은 꼭 제대로 분석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